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중국의 경제가 정말 좋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중국 증시에서도 많은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중국들은 여기에서 땅 사고 저기에서 건물 사고 이 회사 인수하고 저 회사 인수하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것일까요? 아니면 돈은 많지 않은 것일까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찾아보면 앞뒤는 맞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음 시간에 걸쳐서 총 2회 동안 중국이 정말 돈이 많은 것인지 아닌지 저희는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중국에 얼마나 많은 돈이 해외에 투입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였었죠. 중국 국영화학회사인 캠차이나가 스위스의 종자기업인 신젠타를 4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2조 6천억 원, 약 4,300억 원 정도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인수가 성사가 된다면 중국 기업의 해외 M&A 역사상 가장 최대의 규모라고 하죠. 게다가 이 기업은 작년에 이탈리아의 최고급 타이어 기업인 피렐리를 인수하기도 한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9일에는 미국에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 가전사업부를 중국의 가전 회사인 하이얼이 54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자면 약 6조 5,6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우리나라 IT 기업에도 중국 자본의 손은 계속해서 뻗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익숙한 중국 텐센트는 이미 넷마블 게임즈의 지분 25%를 보유해서 3대 주주로 올라와 있고요. 4시 30분에도 약 1,3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카카오의 지분 9%를 들고 있으면서 현재 3대 주주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IT뿐만이 아니죠. 미디어 기업에 대한 손을 많이 뻗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거침없이 하이킥으로 굉장히 유명한 초록뱀 미디어에 대해서도 이미 최대 주주로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있는 FNC 엔터테인먼트도 지분율 12%를 들고 있습니다. 영화 배급사인 뉴와 쇼박스에 대해서도 많은 투자를 했었고, 대기업의 계열사인 CJ E&M에 대해서도 이 중국은 큰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이 소리바다, 우리나라 음원 시장의 거의 시조새격이라고 불릴 수 있는 소리바다에 대해서도 이미 중국이 투자를 해서 이 경영권까지도 가져간 상태죠. 그런데 이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중국의 외국인 소유 건축물 가운데 70%가 중국인 소유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서울에 직접 투자했던 자금 가운데 16%가 중국 자금이었고, 그 가운데 아시아 자금 가운데서는 50% 절반가량이 중국 자금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겠죠. 다른 해외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뉴욕의 랜드마크 월도프 아리스토리아 호텔이 있습니다. 이미 재작년에 중국 안방보험에 인수가 됐었고, 호주 멜버른에 있는 파크하야트 호텔도 중국 푸아 인터내셔널이 비슷한 시기에 인수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주 최근에는 중국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조금 주춤하다는 점은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중국이 전 세계에 뿌리고 다니고 있는 돈을 우리가 좀 종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8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해외에 투자가 됐던 것이죠. 지난 10년 동안의 해외 투자 자금을 모두 모아보면 약 6,83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보면 이 815조 원이 되는데, 너무 큰 금액이다 보니까 815조 원이요? 얼마나 큰 금액인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이렇죠.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200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990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815조 원은 중국이 지금까지 해외에 투자했던 금액을 다 모아보면 코스피 200 기업 거의 다 살 수 있다는 그런 금액이 나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자,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해외에 투자되고 있는 것을 보면 중국은 분명히 돈이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중국이 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투자했던 금액이 외부에서 빌려서 투자한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질까요?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닥치기 바로 직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8%를 기록했습니다. 적지 않죠. 그런데 그 당시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요.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8%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외부에서 빌려온 돈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중국이 그와 비슷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내일 이 시간에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